영어 원서 읽기 18번째 시간입니다. The Boxcar Children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bed가 나오고 그 다음에 the bed가 나왔죠. 그냥 went to bed 또는 go to bed처럼 bed 앞에 the나 a나 my나 your나 이런 형용사가 붙지 않게 되면 이때는 이제 추상적인 뜻으로 쓰여서 요게 진짜 침대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잠자리에 들다 이런 뜻이죠. 반면에 이렇게 the bed 또 other bed 이런 식으로 bed 앞에 이제 구체적인 형용사가 붙게 되면 진짜 침대를 가리키죠. 그래서 그 집 안에 있는 그 유일한 다른 침대, 그러니까 그 집에서 사용하는 실물 침대 하나를 가리키는 게 되죠. 여기도 visitor가 있는데 앞에 더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실물로서 진짜 사람으로서 방문자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명사의 그 추상적 용법이라고 할까요? 명사가 추상적으로 쓰이는 경우와 명사가 이제 구체적 사물, 실물로서 표현되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아주머니, 빵집 아주머니가 아이들 집으로 왔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는 안 가고 애들끼리만 있으니까 잠을 자기로 지금 한 거죠.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 아주머니가 바로 잠을 안 자고 지금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서 남편하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를, 대화하는 거를 애들이 지금 듣게 됐습니다. 자, 아주머니하고 그 남편, 빵가게 그 제빵사하고 빵가게 여주인은, 부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할까요? 부부의 대화가 오늘 읽을 내용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이 문장도 대화 내용이 지금 먼저 등장을 했는데 듣다가 서술어기 때문에 사실은 주어가 먼저 나오고 서술어 나오고 이렇게 들은 내용은 지금 뒤로 나와야 문장의 원래 배치 순서가 맞죠. 그런데 이제 대화 내용이 지금 중요하다 보니까 말한 내용을 지금 먼저 앞에 썼습니다. 그래서 서술어는 heard고요. heard는 듣다, 누가 무엇을 들었다니까 앞에 주인공이 오죠. 그래서 제스가 주어니까 가짜를 붙여서 제스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들은 내용이 이렇게 와야 되니까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애매해요. 제스가 들은 내용은 사실 이 대화 내용인데 여기 지금 her는 그녀를, 이게 지금 목적격 대명사기 때문에 그녀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또 say라는 동작이 왔습니다. 동사가 또 왔죠. 여기 서술어로 쓰인 동사가 이미 있는데 여기 또 동사가 또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문장 구조가 매우 이상합니다. 동사가 두 개인데 따로따로 문장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여기는 또 목적어가 왔기 때문에 제스가 그 여자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떤 구조일까요? 이 부분이 오늘 배울 표현인데요. 동시 상황을 표현하는 방법을 오늘 공부해 봅시다. 동시 상황이라는 게 지금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떤 소리를 듣는다, 누가 말하는 걸 듣는다 하는 이 heard라는 동사는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이 heard라는 동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여자가 일단 말하는 상황이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야 제스가 그 여자가 말하는 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스는 이쪽에 있고 그 여자는 이쪽에 있습니다. 물론 둘이 아주 멀리 막 서울과 전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근접한 거리에 있어야 되겠지만 각각은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스가 이제 여기서 듣고 있고, 일단 그 여자가 말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소리가 발생이 돼야 제스가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는 말을 하고 있고 제스는 듣고 있는 상황이, 이 두 상황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상황이 두 개가 발생하니까 이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동작도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동작이 일어나고 있고 그 와중에 한편에서 다른 한 동작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표현해야 하는데, 보통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문장 쓰고 또 이 상황에 대해서 두 문장 쓰고 마침표 찍고 해서 두 문장으로 표현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상황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이 먼저 일어났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지 동시 상황이라는 느낌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다, 이불을 갰다, 세수를 했다, 이러면 동시 상황이 아닌 느낌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동시 상황을 표현하려면 한 문장에 두 가지 상황을 다 포함시켜서 표현하는 것이 동시적인 느낌을 더 많이 주겠죠. 그래서 이 문장도 제스가 듣는 것을 이제 주된 내용으로 놓고 동시에 그 여자는 말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한 문장에서 동시에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작이 여기도 하나 나오고 여기도 하나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이 자리가 목적격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her가 그녀를이 되죠. 이게 이제 목적어 아닙니까? 그래서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게 지금 그 여자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말하는 거니까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되는 거죠. say가. 그래서 목적격 보어에 해당하는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원래 이제 명사나 형용사가 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동사가 왔잖아요. 그래서 문법적인 틀에서 많이 벗어난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시험을 아주 잘 내요. 가령 to say라고 쓰고 틀린 부분을 고치라든지, 여기를 아예 빈칸으로 두고 자 1번 to say, 2번 say 이렇게 넣으라고 그러면 왠지 to say가 맞아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앞에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다 또 동사를 쓰는 것은 안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to say를 고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to say를 넣게 되면, to를 붙이게 되면 동시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to는 기본적으로 그 뜻 자체가 어디에 도달하도록, 그러니까 say라는 동작에 도달하도록 이란 뜻이라서 앞으로 그렇게 한다든가 목표로 삼았다든가 결심을 했다든가, 약간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살짝 장차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to의 의미상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가 배운 대로 to를 say에 붙이면 투부정사가 되지 않습니까? 투부정사는 동사를 이제 형용사나 명사나 부사로 바꿔 쓰는 형태죠. 그래서 이미 to를 붙이면 동작이 아닙니다. 형용사나 명사나 부사로 바뀌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투부정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to say를 쓰면 동시 상황을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적으로는 매우 어색합니다만, 이렇게 두 개의 동사를 한 문장 안에 넣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한번 보기도 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 아이들이, 그 아줌마가 이제 남편하고 대화하는 거를 들었다 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heard를 쓰고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왔는데, 이때는 사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ing를 붙여서 이게 형용사 형태로 바뀌어 있으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래 형용사가 오게 돼 있으니까 문법 구조로 보면은 사실
틀린 부분이 없죠. 이상할 게 없어서 그때는 이 설명을 제가 상세히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배운 대로 하자면 여기도 ing 없이 톡을 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듣는 상황과 대화하는 상황 두 개가 동시에 진행돼야만 아줌마는 대화하고 있고 애들은 듣고 두 개 상황이 이제 동시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heard라는 낱말 자체가 항상 동시 상황에서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톡을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토킹이라고 ing를 썼죠. 왜 ing를 붙였을까요? 만약에 톡으로 쓰면 틀린 문장이 될까요? 틀린 것은 아니고요. 요렇게 대화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대화하는 상황이 있겠죠. 만약에 아이들이 아줌마의 대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뭐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는 아니라도 좌우간 어느 정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모두 들었다면 톡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만약에 대화의 요 부분이나 어느 한 부분 대화의 중간만을 살짝 조금만 들었다면 그때는 전체 대화를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ing를 사용해서 토킹을 씁니다. 왜냐하면 ing가 뭐뭐 하는 중인 이렇게 중간만 나타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화의 일부분만 들었을 경우에 이렇게 ing를 붙여서 토킹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제스는 그 여자가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기가 원래 그녀를이라는 뜻이지만 내 문맥상으로는 say라는 동작의 주체로 좀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격조사인 가나 는이나 이런 걸 붙여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로는 그녀를인데 르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르로 해석을 하면 오히려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가 더 어렵게 되니까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가나 는을 붙여 해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스는 그 여자가 말하는 걸 들었는데 그 여자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말한 내용을 보면요. must가 또 서술어로 왔죠. 이 must도 조동사로서 필연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 동작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는 뜻이라서 must도 바로 뒤에 동작이 하나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가는 목적지를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to가 왔습니다. 목적지는 이 뒤에 있는 grandfather죠. 할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에 도달하도록 그들의 할아버지를 향해서 그들의 할아버지한테로 가는 게 필수적이다. 이러한 사실, 이 앞 내용이죠. that. 그것은 이제 is죠. .s가 이게 지금 생략을 하느라고 붙인 거죠. 그것은 존재한다. 확실한 상태로. 그래서 아이들이 할아버지한테로 가야 되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애들은 할아버지한테로 가는 게 필수적이고 그러한 사실은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스가 들었습니다. 이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자기가 돌볼 수도 없고 뭐 어디로든 보내야 되는데 마침 할아버지가 그린필드에 있다고 하니까 할아버지한테 보내는 것이 필연이겠지라고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죠. 자, 남편의 답변은 뭘까요? 자, 그녀의 남편이 동의했다죠. 이 서술어가 agreed인데요. 동의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주어가 먼저 와서 her husband agreed 하고 이제 이 내용이 동의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대화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말한 내용이 항상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남편이 뭐라고 동의했습니까? 오브는 전치사로서 소속을 뜻하죠. 그래서 여기 소속의 그래서 보통은 명사 오브 명사 해서
이거 소속의 이거 돼서 이거의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 지금 앞에는 명사 아무것도 쓰질 않았죠. 그리고 course만 뒤에 왔으니까 course 소속의란 뜻이 되는데 course가 보통은 경로, 과정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일 처리하는 과정에 속하는 어떤 것이란 뜻이 되는데 자,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이제 아이들만 남았으니까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보내는 것은 이미 애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소속되어 있는 거다. 이런 의미로 해서 of course 소속 이 과정에 속하는 어쩌고 저쩌고 얼버무린 거죠. 그래서 of course가 당연하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당연하다. 남편이 당연하지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tomorrow 내일. 자, 서술어가 will이 왔어요. will은 이 동작을 할 작정이다 해서 동작이 오죠. 동작이 왔습니다. 우리는 만들 작정이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만드는데 여기 또 동사가 왔네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동작 서술어가 왔고 목적어가 왔고 이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또 동사가 오면 이게 뭐였죠? 동시 상황이었죠. 야, 동시 상황이 또 등장했습니다. 자, 이 부분만 좀 상세히 보면요. 자, 아이들한테 이게 이제 텔이 밝히다나 진실을 밝히다 또는 털어놓다 이런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털어놓다. 그러면 이것도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누군가가 뭘 털어놓도록 이렇게 만드는 상황, 강요하는 상황은 영화를 보면 흔히 이제 고문을 하고 있는 주체가 있죠. 고문하는 상황이 하나가 진행이 되고 또 고문을 받으면서 이제 참지 못하고 말을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죠. 물론 이게 고문을 하는 동안에 막 같이 말을 하고 완벽한 동시는 아닌 것 같아요. 고문을 받다가 못 견디면 이제 털어놓겠다 하고 이제 털어놓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강요라는 상황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보통 누가 뭐를 이제 억지로 시키게 되면 시키는 사람이 이렇게 지켜보고 지시하고 막 이렇게 간섭을 하는 가운데에 이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이제 일을 하게 되지 시키기만 해놓고 강요하던 사람이 딴 데로 가버리거나 없어버리면 일하는 사람이 안 하고 도망을 간다든지 안 해놓고 한 척 한다든지 대충 한다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강요하는 상황도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강요하는 쪽이 계속 강요하고 지켜보고 있고 이제 억압을 하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그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은 또 무서우니까 억지로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진행되니까 이 경우에도 동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작을 두 개를 쓰고 이런데 to를 안 붙이죠. 투텔 하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 make라는 서술어도 앞에서 배웠던 heard처럼 동시 상황으로 목적어, 목적격 부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heard와 make라는 낱말을 이 tell과 이 뒤에 이제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것을 함께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그럼 이제 원문을 보면 내일 우리가 이 tell의 주체니까 그들 을로 해석해야 맞지만 tell의 주체로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털어놓도록 만들 거다. 만들 작정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tell은 tell 자체가 따로 문장을 구성할 때에는 이게 또 동작이다 보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두 개의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tell 뒷자리가 에게 자리가 나오고
여기가 를 자리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뭔가를 그들이 밝히도록 만들 작정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를 밝히도록 강요를 한다는 건데 뭘 밝히는 거죠? 이 뭘 밝히는지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을 뒤에서 문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 때문에 두 개의 요소가 왔고요. 에게와 르이 왔죠. 그리고 를 밝히는데 이 밝히는 뭔가를 밝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문장이 이 what이라는 명사를 뒤에서 후치수식으로 부연 설명하게 되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그의 이름이 존재하겠죠. 어떤 걸로? 그의 이름이 존재하는 뭔가로 존재하는 그 무엇을 우리에게 밝히도록. 그래서 그의 이름인 어떤 것을 우리한테 털어놓게 만들 작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녀의 남편이 과정에 속하는 거지. 당연하지라고 동의했고, 내일 우리는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할아버지의 이름인 어떤 것을 밝히도록 만들 작정이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애들을 이제 족쳐서 잡들이를 해서 할아버지 이름을 알아내가지고 당신 말대로 할아버지한테 보내버리자. 그렇게 이제 남편도 동의를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장을 봅시다.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까요? 자, 요 부분은 지금 주어가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로 heard가 또 왔죠. heard가 왔다는 것은 동시 상황을 표현할 확률이 또 높아졌네요. 그럼 이제 주어 서술어 있으니까 이 앞부분은 지금 부연 설명이죠. 그래서 after가 여기서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후에입니다. 그러한 사실 후에, 그거는 이제 아마 그 부부가 대화를 나눈 그 사건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대화 후에 곧바로 제스와 헨리가 들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그녀가 나오고 그녀 르인데 여기 다시 ing가 왔죠. 원래는 이제 snore라는 동작이 올 수도 있는데 이 동작을 다 안 쓰고 이제 ing를 붙인 거죠. snore는 코를 골다라는 건데 이제 잠자기 시작하면 잠이 막 들면서부터 코 고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부터 이만큼만 코를 골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거의 대부분을 골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제스와 헨리는 그녀가 코 고는 소리를 들은 건데 코를 골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전체를 다 들었다면 스노어를 썼을 겁니다. 근데 스노어를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마 애들은 잠 안 자고 밤새 아주머니가 코 고는 걸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랬을 확률은 없죠. 많지 않죠. 오히려 이제 시작 부분만 들었거나 아이들도 자다가 깨서 잠깐 코 고는 요 중간만 들었거나 그럴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ing를 붙인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ing를 붙이는 게 더 자연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스와 헨리가 그 아줌마가 잠들어서 코 고는 거를 중간만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heavily는 이제 li가 붙었으니까 부사일 확률이 높죠. 심하게라는 뜻인데 이 스노어링을 이렇게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코 고는 걸 애들이 들었다는 얘기인데 중간 원래 이제 한 단어로만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할 때는 이 앞에 스노어링 앞에 여기다가 끼워 넣어서 heavily snoring으로 써도 되죠. 원래 이제 한낱말은 앞에 붙이죠.
이제 수식을 하려는 낱말에 이 여러 낱말인 경우에 뒤에 넣지 않습니까? 여러 단어일 때.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뒤에 이 스노어링에 뒤에 안 쓰고 여기다 써도 될 건데 이 사이에 왜 이렇게 뒤에 붙였을까요? 원칙으로 하면은 여기다 써야 맞는데 그렇게 안 한 이유는 지금 heard가 동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heard 목적어 목적격 보고 이게 지금 하나의 틀이잖아요. 깰 수 없는 뼈대의 틀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로 끼어 들어가게 되면 이 동시 상황을 표현하는 기본 틀이 지금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작가는 이 수식의 규칙, 스노어링을 지금 heavenly로 꾸미는데 앞에서 꾸미는 이 수식의 규칙보다 이 동시 상황을 표현하는 heard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 규칙이 더 중요하고 비중이 높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덜 비중 있는 규칙을 지금 깨버리고 한 단어지만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장을 보죠. 아이들은 이제 코 고는 소리를 들었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스와 헨리를 지금 두 명이니까 they로 표현한 거죠. 제스와 헨리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up이 왔는데요. up은 지금 위로라는 뜻이죠. 원래 아이들도 go to bed 했죠. went to bed.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누워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체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앉게 되죠. 그러면 이 상체 부분이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쪽으로라는 뜻의 up을 쓴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서 있던 사람이 앉을 때는 어떻게 앉습니까? 이렇게 앉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상체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sit down, down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up이나 down은 이제 전치사로서 뭐뭐의 위쪽으로, 뭐뭐의 아래로로 쓰이지만 이렇게 혼자서 동사를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자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은 전치사지만 부사로 봐야 된다. 그런 설명을 드렸었죠. 이렇게 전치사는 동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향이나 그 동작이 이루어지는 그 형태,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치사를 따로 혼자 독립적으로 동사와 붙여서 씁니다. 그럴 때는 이제 동사하고 한 덩어리로 묶어서 해석을 하면 되고요. 동작의 실제 이루어지는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뜻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어차피 앉았다는 얘기니까 해석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일어나 앉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그 어둠 안에서.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가장 핵심적으로 나온 것은 지금 heard와 이 make가 나왔고 뒤에 목적격보로 동사 원형이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죠. 여기도 heard가 있는데 이제 동사를 쓴 건 아니지만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를 썼죠. 이런 낱말들은 이게 이제 동시 상황을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시 상황을 표현하는 낱말이 영어에서 대략 앞으로 남은 게 한 4-5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이제 문법적으로는 사역동사다 또는 지각동사다 이런 용어를 써서 표현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 사역동사 지각동사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개별 어차피 지금 4-5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개별 동사들을 각각 사례를 이렇게 먼저 다 한 번씩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역동사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지각동사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사례를 보게 되면 앞에서 한 번씩 다 본 내용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묶어서 사역동사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을 묶어서 지각동사라고 부르는구나. 그리고 이제 사역동사, 지각동사라는 게 결국은 이제 동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작을 동시 상황이다 보니까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런 걸 다 설명하지는 않고요. 앞으로 이제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 동시 상황에 해당하는 사례가 몇 개 나올 때까지 이제 사례들을 더 탐구하면서 기다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 나오고 난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하죠. 천천히 읽고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 They must go to their grandfather. That's certain. Jess heard her say. Of course, agreed her husband. Tomorrow, we'll make them tell us what his name is. Soon after that, Jess and Henry heard her snoring heavily. They sat up in the dark.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